2023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 같이 일단 총평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쌤이랑 같이 다 풀어오자고 했었죠. 이번에 문제 배치가 어떻게 됐고 어떤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이 컷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건데, 자,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냥 뭐가 나왔는지부터 점검하자.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3번 독서 이론이라고 하는 문제 나왔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어. 1번부터 푸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선택 영역부터 푸는 사람도 있고 문학부터 푸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서 영역의 스탄스는 여긴데 약간 몸 푸는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치? 너희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역은 아니야, 그치? 약간 자 이제 진짜 시험이야, 집중해서 잘 봐야 해 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지금 이 독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좀 됐죠? 벌써 3년차 정도 되고 있는데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너희들의 시험에도 당연히 앞부분에 독서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녀석은 이제 몸풀이 문제 정도니까 이건 이따 문제 같이 풀면서 정리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뭐 나왔습니까? 주제통합 지문 나왔죠. 유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었고요. 지금 이 문제 세트 4번부터 9번 문제까지 안에서는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간 문제가 한 개 있었습니다. 몇 번이냐면 8번 문제.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이거 설명하면서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계속 잠깐만. 자, 교무실에서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우리 재정과 친구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거잖아. 밥 먹고 또 할 거야, 공부. 독서실로 이동한 다음에 식사를 내려갑니다. 목요일 날부터는 4교시 끝난 이후에 점심시간에 독서실로 가겠지만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9교시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독서실 이동할 텐데, 지금 독서실로 이동해서 독서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선생님들이 식사 인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생들은 저녁 자습할 준비를 다 해서 어제 배정받은 독서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거기서 자습하고 있으면 각 숙녀로 선생님이 가셔서 식사 인솔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자, 지금 이 문제의 정답률이 대략적으로 한 44% 정도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같이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런 얘기 했었죠. 주제통합 문제는 이 가지문과 나지문, 그 외에 다지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보기지문이라고 그냥 하자. 보기지문이 함께 묶여 나오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항상 했었고, 독서지문 풀 때 이 주제통합에서는 이 두 지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 많이 하고 계실 거야, 그지? 예상대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어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수능에서도 주제통합은 나올 것이다, 패턴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되게 뭐랄까 몸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출 많이 보면서.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 하자. 다음 지문은 10번부터 13번 사회 지문 나왔고요. 너희들 짜증내하는 지문 종류지 사회 지문이. 요즘에는 이 법률과 그치? 경제 지문들이 너희들 많이 현혹하고는 있는데, 참고로 이 문제 세트도 오답률 베스트로 뽑아보자면 엄마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컷이 좀 더 낮았으니까. 11번 문제가 6위였고요. 12번 문제가 5위 정도 찍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자세한 정답률은 이따가 문제 지문 하나씩 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야. 특히 이 12번 문제에 해당하는 요 녀석,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에서 여기서 이 문제 낼 거야 라는 걸 선언하는 단락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문단이 낼 거야. 근데 이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내용은 되게 모범적이고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는 쪽이야.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요.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싸움인데, 혹시 하나 물어보자. 혹시 이 12번 문제에서 3번 혹은 4번을 찍어서 틀린 사람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잘 낚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니들을 엿먹였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 풀 때 적용해야 되는 원리를 지문을 완벽하게 내 걸로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일 거다라고 느낌만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딱 그 정도 답이 나와. 오케이? 명확하지 않은 독해이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 명확한 독해를 하기 위한 얘기를 이따 해보고 싶어요. 다음 문제 세트 14번부터 17번 과학 지문이죠. 14번 문제 오답률 9위, 15번 문제 오답률 4위, 16번 문제 오답률 7위, 17번 문제 오답률 1위. 하이라이트 지문이었던 거지. 선생님이 작년 친구들한테 사회나 그치? 혹은 뭐 경제 지문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야, 다시 백투더 복고풍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과학기술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또 이지랄 났네 15%. 예전에 우리 정답률이 18% 나올 때 지지난번 예전에 그 국껍질 우리 선생님 같이 풀었잖아, 그치? 그 국껍질 문제 나왔을 때 막 평가위원장 나와서 막 사과하네 어쩌네 막 이랬거든. 이번에 15% 예상됩니다. 아직 디테일한 숫자까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예상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겠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1등급을 노리는 사람이고 국어에서 그러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당연히 잘 받쳐줘야 될 거고요. 국어로 카운터를 제대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반대로 선생님 저는 1등급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걸러낼까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얘기는 또 역시 디테일하게 나중에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영역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독서는 약간 뭐랄까 기존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 많았지 문제 자체가 놀랍도록 새롭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죠? 나오던 영역에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쭉쭉 묶여나가고 문제의 구성도 그렇고 우리가 해왔던 기출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어. 그러면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수능에서도 그 기출에 준하여 많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문학 파트 경우 같은 경우에는 18번부터 21번 먼저 최척전 문제가 나왔죠. 자, 연계입니다. 이거. 그러면 심지어 이 연기가 어떤 연기였냐면 그 최척전의 내용이 중력을 기준으로 그치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고 봤을 때 이 아래가 수특에 그냥 그대로 연기된 거였거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고3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대놓고 주는 거면 잘 낼름 말아먹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치? 앞에서 독서 지문이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그런 녀석들을 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건 당연하게도 문학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빨리 푸느냐. 최척전 처음 보는 사람 있어 혹시? 그럼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지금 기출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는 게 확실한 거야. 왜냐면 최척전 되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기출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작품이고요. 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 세트에서도 서술상 특징 문제 묻고요. 인물과 사건 관계 파악하는 문제 묻고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들 역시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없었다. 맞지? 그런 것들은 특징이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신다면 미리 쓰자. 문학에서 역시 기존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었다. 22번부터 26번까지는 도산 12곡, 지수정가, 그리고 겸재의 빛이라고 하는 갈래복합 문제가 등장했고요. 특히 도산 12곡 역시 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을 치렀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수특 연계가 되게 많이 체감됐던 거라고 생각해. 근데 놀랍게도 독서도 연계가 실은 많이 됐거든? 앞에 우리 그 난이도 제일 높았던 그 집 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제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최소제거법이 수특 지문의 내용이었어. 근데 내용이면 뭐야 정답률이 15% 나오는 걸.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체감되는 연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반대로 문학은 체감되는 연계율이 너무 높았지? 오케이? 웬만하면 알만한 작품 최척전, 뭐 도산 12곡 이런 거. 지금 선생님이 전년도, 전전년도 그리고 3년 전에 수능도 같이 풀었단 말이야 우리. 풀면서 계속 얘기하지.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 특히 고전 시가에 약간 뭐랄까 명작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 있다. 송민국, 사민국, 규원가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산 12곡 당연히 그 명작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으로 올라와서 학습할 때도 연계에서의 명작들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오케이?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정도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의 작품들은 꼭 한 번씩 학습을 해두셔야 된다. 그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비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 난이도 중에서 어려웠던 거는 한 25번 정도. 그리고 이 25번도 왜 말을 하냐면 오답률 11이었어. 그러니까 12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자, 선생님 문제가 쉬운 거였나요? 쉬운 거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이 좀 더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디테일하게 하나씩 따라봅시다. 다음 지문 최명희의 쓰러지는 빛. 비연계 작품이었지만 작품 속에서 문제를 내는 패턴 자체에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27번 딱 보자마자 우리 맨날 보던 그 문제 아니야. 그치? 29번 소재 의미 파악하는 거 맨날 보던 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미 그걸 신경 쓰면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또 넘어가자. 31번부터 34번에 유치원의 체전하고 나이 덕에 음지의 꽃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보통 현대시를 두 편 묶으면 두 편을 왜 묶었는지 묻는 문제가 첫 번째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돼 있고, 물론 이런 문제 형태들이 과거에는 1, 2번은 가지문, 2, 3, 4번은 나지문이랑 연결되면서 공통점이나 혹은 뭐 특징을 묻는 문제였지만 결론적으로 따로따로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 작품들을 통째로 묶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는 차이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봐봐. 2번, 32번 문제에 보면 반복과 변주, 혹은 수식어의 반복, 부정명령형, 사물을 인격화, 관념을 시각화. 지금 말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져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문학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지. 그치? 인격을 부여하는 거 의인법인 거 우리 뻔히 알잖아. 그런 표현상의 특징 요소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뒤쪽에 34번에서는 이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그 외적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까지 묶어서 냈다는 거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세트를 전체적으로 일단 뭐가 나왔는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지문의 구성 독특했냐? 아니죠. 그렇지, 맨날 보던 대로 고전시, 현대시, 그 다음에 갈래복합 묻고요. 그 다음에 고전 산문문 나오고 현대소설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묻는 패턴들도 거의 유사한 편이고, 문학은 점수를 만들어가는 영역이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여기를 좀 신경 써봐야 될 게 있는 게, 자, 지금 1컷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화작 1컷은 96점이고 엄매 1컷이 92점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엄매냐 화작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점수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툭 떠놓고 말해서 화작 96점 맞은 사람이랑 엄매 92점 맞은 사람은 같은 1등급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렇다면 내가 상위권 싸움을 하려면 당연하게도 어느 쪽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엄매겠지? 2점짜리 문제 기준으로 거의 2문제 차이가 났죠. 3점짜리가 포함되면 할 말은 없지만, 참고로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매 1컷이 낮았던 이유는 이번 를 뽑아봤을 때 엄매에서 무려 2문제가 베스트 넘버 2, 4, 2등, 4등 문제가 나와버렸어. 상당히 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비빌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만약에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다면 당연하게도 벌써 훨씬 높은 표점을 받을 수 있었겠지. 그리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그 표점 1점 차이, 2점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야. 그래서 상위권 싸움을 할 거면 일단은 엄매를 선생님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지만, 그거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다시 혼돈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내가 아직 수학에 갈 길이 멉니다. 다른 과목에 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그냥 화작 깔끔하게 100점 맞고 가자 라는 작전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엄매가 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엄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오케이? 문법 정리 한번 잘 돌려주시고 자주 틀리는 패턴 판단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예년에 있었던 수능 문제의 엄매 레벨보다는 낮아진 건 사실이라는 거야. 니들이 어렵게 반응할 뿐인 거지. 오케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학습만 이뤄준다면 엄매 커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쪽이죠. 참고로 그래서 오늘은 못할 거고, 할 수 있으려나? 시간 남는 거 보고 할게요. 엄매 문제 중에서 그 탑을 찍었던 그 문제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화작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작품 하나씩 붙들고 늘어져서 좀 할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품별로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야? 나 빨리도 가네. 자, 이제 진짜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독서 지문 1번부터 3번 세트를 같이 헤쳐나가 보자.